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세월호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을 들춰내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취재를 해도 알까 말까한 내용들이 마치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세월호가 침몰하자마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비리들을 언론들도 알고 있었다는 추리가 가능한데, 만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비리들을 심층 취재해서 파헤쳐 왔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언론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연결고리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가 일본에서 낡은 배를 사들여 불법 개조를 하고 관계 당국이 사고가 예견되는 여러 불법적 사항을 알면서도 관피아, 해피아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대로 넘겼다는 내용들도 참사가 빚어지기 무섭게 터져나왔습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참사가 빚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점을 파헤칠 정도였다면 당연히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론도 정부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식으로 참사가 일어나기만 기다렸던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한국이 경제발전은 이룩하면서도 부정부패, 나만이 잘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게 한 사회구조, 그런 모순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나 법제도가 허술한 점일 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말고도 고국에서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고쳐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 없이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지내왔던 것이 또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파렴치하게 저만 살겠다고 옷까지 갈아입을 정도로 여유롭게 탈출한 선장을 비롯해서 책임있는 선원들이 무려 3일 동안이나 바다에 떠 있었던 상황에서 제 의무만 다했더라도 승객들을 많이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5년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도 법이 관대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이와 같은 극단의 이기주의 사회에서도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구하겠다는 의인과 한 명의 인명이라도 구하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바다로 뛰어든 구조대원들과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고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고국이 희망적인 장래를 가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많은 부조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소잃고 적당히 외양간을 고치고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방관해왔던 일들이 터지고 나서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식으로 뒷북만 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드러낸 표본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한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총체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면 새로운 면모의 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30년대 마피아와 연관된 관의 온갖 부정부패를 감히 손도 대지 못하던 뉴욕시가 마피아 세력을 척결하고 안전하고 부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등장한 어느 시장의 과감한 행정력으로 실천했던 전례처럼 그동안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국가의 총체적 구조조정을 지금의 정부가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한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